안내받은 박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부분들은 앞에서 이제 신한 모델을 분석을 할 때 저희가 분석 기준을 좀 참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한의 어떤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이면에는 아까 이제 탄소 중립도 얘기를 했지만 이 탄소 중립에서 중요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 탄소 중립의 에너지 전환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이 갖고 있었던 중앙 집중적이고 또 그 위에서부터 결정되는 어떻게 보면 좀 전체주의적인 그런 성격의 에너지 정책에서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민주주의적인 어떤 정책 결정 과정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의미로서 보여지고 그것과 연동되는 것이 또한 여기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려고 했던 이익공유제하고도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독창적으로 연구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민주주의,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정리 부분들하고 또한 그 해외에서 이것과 연동되어서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제도들이 개발이 되고 또 우리도 이 부분들을 도입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공유제 전반에 대한 개괄 설명이고 이것이 이제 신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사례에 대한 분석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들어보셨지요? 네, 그 에너지 민주주의는 개념으로 단어로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뭐 구체적으로 문헌상으로는 노동조합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트레이드 유니언 포 에너지 디모크러시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에서 우선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기후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하려면 이 전환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노동자, 지역사회, 일반 대중이 이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전환의 주체에서의 일반 사회라고 하는 걸로 확대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요게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독일의 재단에서도 에너지 시스템의 탈중앙 집중화라고 하는 것과 또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지역적 통제라고 하는 의미로도 에너지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의 지역에서 지자체에서의 통제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유럽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서는 여기에서는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라고 하는 측면으로 더 이 에너지 민주주의를 개념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 내용들, 이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가져와서 개념화했던 그 중심에는 우선은 에너지 전환이, 그러니까 기후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 집중적인 것에서 분산형으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 분권적인 특성에 가장 잘 맞는 것이 재생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재생에너지의 분산 시스템의 성격이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에너지 정책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 시민,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정책 결정권이 이양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민주주의가 달성되기 위한 몇 가지 이제 방안들이 나오는데요. 그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우선 이제 기후변화를 위한 화석 연료와 핵 에너지 개발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또 시장과 기업의
빼앗긴 뭐 에너지를 공적 영역으로 탈환을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지자체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 부분들에서의 에너지 시스템의 통제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급진적으로는 자본에 의한, 여기 시장에 의한 통제에서부터 이 공적인 영역으로의 통제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고 해서 약간의 그 결들이 지금은 조금 그 전략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달라지기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제 대안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내용 부분들 속에 그동안의 민주주의에서는 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정치 영역의 대상으로서 이제는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에너지 시스템의 통제 권력 부분들을 기존의 관료 권력이라든가 혹은 시장의 독점 권력에서 밑으로부터의 그 일반 시민과 더 나아가서는 뭐 노동자에게 그 정책 결정의 권한들을 가져가고 또 통제 권한들도 확산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 에너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지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들이 등장을 한 것은 2011년도 후쿠시마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의 에너지 전환 담론들이 확산이 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라든가 지역 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가 등장을 하면서 어디서 하울링이 네. 지역에서 그 지역 차원에서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의한 에너지 전환, 이런 얘기들과 맞물리면서 에너지 민주주의가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민주주의와 그 지역에서의 그 밑으로부터의 시민들의 어떤 권한 확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환에 시민들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재생에너지 확산 혹은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건설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전환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너무 갈등이 일어나고 사용자 측면에서의 어떤 그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주민이익공유제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민 수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주민 수용성과 관련된 이익공유 부분들에 있어서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뭐 구체적인 현금화된 이익이라든가 혹은 자본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지역 혹은 이 발전소의 건설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과 이익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익의 공유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공유의 해외에서의 그 처음에 이익공유의 논의는 다만 수익의 공유 부분들만에 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익공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외에서 먼저 얘기가 될 때는 그 이익공유는 사실 에너지 전환이 가져다 주는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만 발전소 자본의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이익, 뭐 사회 가치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이익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그 이익이 발생하는 어떤 정책 결정 혹은 뭐 발전소를 세운다라든가 이런 정책 결정 사항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측면,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이익 공유를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서 논의됐던 이익 공유 중에 또 하나 중요했던 부분들은 에너지 민주주의와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사업을 결정을 한다거나 혹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되는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이것은 기존의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사이에 그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분권화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어떤 절차적인 민주제를 도입하는 것, 이것도 이익공유제에 해당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선은 이익공유 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마련을 할 것.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참여제가 나오기는 했는데 풍력발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결정을 하는 정책은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고 지역 차원에서도 에너지 수급 계획들이 있게 되는데 그 에너지 수급 계획에 주민들이 처음 계획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부분들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그 제도 설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마련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신안에서의 그런 이익공유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연결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풍력 프로젝트의 이익공유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펀드를 마련을 하는 것, 커뮤니티 소유권, 수익 등등 분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 복지협정도 있고 이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 공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이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공유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월드뱅크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영국 정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또 스코틀랜드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익 공유를 이제 현재까지 국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업자가 절차 안에서 보상을 이행했음에도 재생에너지 개발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라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그 수익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이 공유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주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하고요. 그래서 그 큰 틀에서 그 제도로서 도입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국내에서도 몇 가지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는 큰 틀을 보시면 이익공유 베너피트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지역사회 기금을 만드는 것이 있고요. 또 부지 임대를 통해 가지고 지역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임대사업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형식, 혹은 직접적으로 그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 부분들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직접 배당을 하는 형태로 현물 편익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실제로 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설치가 된다거나 혹은 그것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공장들이 들어선다거나, 그러니까 부품 공장이 들어서거나 해서 그 지역에 고용이 발생을 할 때도 이것도 이제 이익 공유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고용이 된다라거나, 혹은 또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혜택이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이나 독일이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 차원에서 전기요금 자체를 지역 단위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요금이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인하가 돼서 그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지역에서의 어떤 혜택이 발생하는 것, 요것도 이제 에너지 가격 인하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공유의 형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더 이제 이 이익공유의 주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은 앞에서 협동조합의 지역 에너지 설비,
지역 에너지 설비 자체를 직접적으로 소유를 하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이익을 발생하는 형태들, 이것을 이제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러니까 이익 공유라고 하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이익 공유의 한 형태로서 또 더욱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장, 그것도 큰 의미의 이익 공유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의 그 주민이익 공유는 앞에서 우리 이강욱 선생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법 27조 2항, 요것이 이제 이익 공유의 이익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한 형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역 차원에서 정부가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재원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녹색혁신 금융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햇빛 두랩 발전소 사업이 있고, 또 농촌 태양광의 정책금융 지원제도, 이것도 크게는 그 주민이익 공유 제도의 하나의 그 제도적인 설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햇빛 두랩 발전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 대표적인 신안군의 공유 등의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제주에서는 풍력 개발 이익의 공유화 제도가 2013년도부터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개발 이익 공유화, 제주도 풍력 개발 이익 공유화는 개발 이익, 일종의 이제 개발 이익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의 이익의 공유화, 연장선상에서 이 풍력 공유화도 같이 논의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유 사례를 보면 우리도 앞에서 이제 그 나온 것처럼 부지 임대형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미 사례가 나와 있고요. 현물 편익형이 있고 채권형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신안의 사례와 그 공유되고 있는 채권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지 임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의 가시리 마을 목장 풍력 같은 경우가 부지 임대형의 이익 공유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광의 이제 풍력단지 주민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그 마을에 필요한 이익금들을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업자의 수익금을 일부 그 마을에다가 기여하는 형태로 한 것이 이제 현물 편익형의 이익 공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소도 있었고, 영광의 풍력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형으로는 대개 이제 남부 발전이나 동부 발전이나 지금 그 의무 발전 되어 있는 곳에서 사업을 벌릴 때에 많이 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채권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부 발전도 있었고, 영월 에코윈드, 그리고 신안의 자라 태양광이 대표적인 채권형의 이익 공유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신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요거는 그 산자부에서 2022년도에 재생에너지 우수 사례집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익 공유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도표로 좀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이제 신안 같은 경우에 신안 자라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가 3,145명으로 2021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 수익 부분들을 보시면 이 주민 수익이 기본으로는 연간 27억으로 나왔을 때 그 27억 중에서 23억이 저희가 이제 그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특별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게 한 23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특별 지원법에 따르면 발전소 용량에 따라서 연간 2.3억 원이 기본 지원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주금에서 연간 27억 중에서 26억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이 공유화 기금 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채권 수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신안의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 구조는 그 산자부의 제도 분석에 따르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예, 뭐 자라도 비슷한 채권 이자 수익하고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비 이렇게 해서 연간 3억 원이 수익으로 잡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익공유 부분들에서 펀드형이라는 것들이 있고 또 직접 사업형이 있는데 이 직접 사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채권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주민 풍력 사업이 이제 제주 행원리의 사업이 직접 사업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펀드는 그 시민 펀드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예, 요것도 이제 그 채권과 펀드형의 그런 형태의 주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제도 형태 중에서 국내에서 그 소위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형태가 앞에서 얘기했던 채권형 부분들이 가장 많이 도입이 되고 실제로 이제 그 이행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 이익형, 그 채권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주민의 실질적인 투자 없이 사업자에 의해서 어떤 무담보 대출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되고 있어서 이것이 실제로 아까 에너지 어떤 민주주의나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 전환의 의미라든가 혹은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이런 그 이익 공유의 역할 부분들을 산정을 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수익의 많은 부분들이 피해 보상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어떤 가치 투자의 직접적인 공유와는 현재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판단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신안에서도 총 사업비의 90%가 그 정부 주민의 참여, 주민 참여 정책 자금, 녹색 혁신 금융 사업에서 그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 전체적인 그 발전소의 계획이라든가 신안의 에너지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처음부터 주민들이 발의하고 참여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거는 이제 신안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정책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주민 참여는 여전히 낮다. 그리고 제도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이익 공유에서 가치 이익 공유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주민주도형의 어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그리고 그 지금의 그 이익 공유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개별 주민의 형태라기보다는 그 지역 전체, 지역 공동체의 이후의 발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